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연예인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관련된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얼마 전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배우의 반려동물이 문제가 됐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지나치게 자주 바뀐다는 상습 파양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짧은 기간 안에 반려동물의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는 행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은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 학대 등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송시현 변호사님과 알아봤죠. 자, 이렇게 짧은 시간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자, 동물학대는 법적으로 따질 때 피해 동물이 명시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면서 관리를 잘 해주지 않아서 아프거나 다쳤다면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반려동물의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는 데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같은 집에서 오래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특정 기간을 꼭 키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보니까 자주 반려동물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동물 학대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은 포함시키고 있는 규정은 없지만, 자, 이것을 방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촘촘한 규제, 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반려동물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방임으로 볼 수는 없는지, 그리고 파양하는 과정에서 유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는지, 자, 이런 부분을 학대로 볼 수는 없는지 반려동물에 대한 촘촘한 규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신현웅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담소가 점점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변호사님과 또 여러 가지 법률 정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찾아오는 근로자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나요? 네, 당연히 저희 대표 업무인 산재 보상 관련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께서도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 중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산재 보상, 그리고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산재 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근로복지공단에 이런 일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이 내용 들으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장 생산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치료 기간을 가져야 할 만큼 큰 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회사와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상처리 합의서 및 이행각서라는 합의 문서를 작성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 그때 다친 부상이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치료비로 쓰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산재 신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아, 네. 회사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부상이 악화되면서 치료비가 더 많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연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런 합의가 불법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회사가 이 산재 보험급여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뭐 단일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단정짓긴 어렵겠지만 네. 일단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산재 신청을 포기를 강요하였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군요. 네네. 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와 합의를 할 때요. 산재 신청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제 경험상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당연히 산재 보상과 사업주 양쪽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종종 부상이 경미하면 뭐 산재 신청도 번거롭고 손해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합의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번 사안처럼 부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사실은 교통사고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럴 경우 어떻게 지금 됩니까? 위와 같이 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돼서 재해를 입는 경우에는 네. 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요. 이 손해배상 책임 중에 일부만 산재보험급여로 대체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산재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지금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또 될 수 있습니까? 우선 근로자의 손해 중 위자료, 네. 위자료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시고요. 네. 또한 향후 치료비나 간병비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호법상 요양급여를 초과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시수입,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죠. 네네. 그 손해가 위 휴업급여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 부분 또한 사업주에게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근로자의 총 손해 중에서 산재보험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일명 근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산재보험으로도 받고 근로자 재해보상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이중보다는 산재보험급여 부분이 따로 있고 네, 네, 네. 이를 초과하는 손해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근로자의 추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완전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재를 신청함에 있어 사업주 동의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공단은 최근에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하였는데요. 물론 과거에 사업주가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연히 산재 신청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자칫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많이들 물어보시고 오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사업주도 변호사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분이 내가 이걸 동의해줘야 되느냐를 많이 네네네네. 물어보셨는데 네. 이게 이제 아예 폐지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서요? 네, 산재보험은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과거에는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소규모 공사회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8년 7월 1일 이후로는 총 공사금액,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산재보험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사례로 돌아와서 자, 오늘 사례자는 그러면 이제 사업주하고 합의한 이후에 네. 지금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 치료비와 관련해서 피해와 관련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산재보험은 그 공익적 성격, 그 특성상 산재보험법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 있잖아요. 네. 그 합의금 부분이 만약 산재보험 급여에 상응하는 금품이라면 그 부분은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요. 네. 사업주가 오히려 그 권리를 대의해서 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자, 사업주하고 합의한 부분은 뭐 합의에 의해서 권리를 포기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포기했다고 볼 수가 없고, 다만 그냥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내가 손해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손실을 보상을 받은 것이다. 그 금액만 합의한 것이다까지만 효력이 있을 뿐이지, 네. 이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정말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주신 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천바완바의 Top Something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